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강원도에서 좀 오래된 수건 사업이죠. 바로 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말에는 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좀 양양군 손을 들어줘서 좀 사업의 청신호가 켜진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제동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2월 29일 날 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원주지방 환경청이 한 처분이 잘못됐다, 부당하다라는 이 양양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오색 케이블카가 막 놓일 듯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환경부에서 또 다른 거를 내놨습니다.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최근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말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사회와 주민들은 이행 불가능한 요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양에게 위치 추적기를 달아야 되고 그래서 이 정확한 개체수를 파악을 하고 서식 현황을 좀 상세하게 파악을 해라라는 게 있었고 이제 시추 지질 조사를 실시하라. 땅을 파서 그 안에 이제 그 집안이 어떻게 된 건지를 파악을 하라는 거고 그리고 사업 지역의 소음을 35데시벨까지 줄이는 이거를 좀 마련하라라고 좀 했는데 약간은 좀 강원도나 양양군 입장에서는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뭔가 환경부는 하기 싫은 것 같아요. 네. 사업하지 말라는 그런 것 거 같아요. 아닌가 싶어요. 왜냐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거는 환경부도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를 크게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의혹만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좀 이번 2차 보완 요구를 보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산양에다가 위치 추적기를 붙이고 이런 좀 무리해 보이는 요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보기 어떠세요? 아니 이게 환경영향 평가에서 서식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위치 추적기를 붙이기도 합니다. 붙이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 최후의 수단이고요. 이미 중앙행정심판 단계에서 서식지 자료가 많이 들어갔어요. 전문가들의 자료가 다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사냥들에게 GPS를 붙이라는 게 과연 동물 보호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인가? 이게 환경청이 할 말인가에 대한 좀 의심이 들고요. 또 집안 안전성을 위해서 시추를 해서 조사를 하라는 것이 토목공학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집안 안정성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하게 되면 터파기를 하게 되고요. 지질 조사가 또 수반이 됩니다. 공사 감리가 그런 것도 살펴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단층이 발견되면 그때 가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지질 보완을 위한 또 별도의 장치를 하던가 합니다. 근데 환경 분석 단계에서 시추 조사를 하라는 것은 오히려 환경을 더 해치는 것이거든요. 불필요한 시추 조사를 하면서 장비가 올라가고 동물들 소음 줄이라고 동물들 피해 관계가 소음 줄이라고 하는데 시추 공사를 하면서 소음이 더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우려는 꼴이다. 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이런 이 강원일보의 이제 4월 30일에 난 기사인데 이 케이블카 그러니까 환경과 비슷한 제천에 이제 그 청풍호에 생기는 그린 케이블카는 최근에 원주 환경청에서 이걸 승인을 해줍니다. 케이블카 사업을 여기 있는데 국립공원은 아니지만 법정 보호 중인 삭과 수달 이런 것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가 밝혀지면서 반대론이 좀 많이 됐던 건데 원주환경청에서는 그냥 하세요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양양 쪽이나 강원도에서는 뭐야 이거는 대구에 우리는 안 되는 거야 하는 입장이고 두 번째로는 자 우린 지금 설악산에 또 우리 뭐가 계속 세워지고 있잖아요. 송전선로. 송전탑은 왜 세우라고 하면서 케이블카는 못하게 하냐. 이 논리는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진짜 저도 이중잣대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데 강원도의 중요한 산림자원의 그 많은 송전선로들은 환경에 영향을 분명히 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건 역시 개발이라는 명분 아니면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늘어나고 있는데
많은 제약을 받아온 지역에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 다른 제약대가 주어진다라는 거는 좀 아이러니한 현상인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양양군에서는 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또 직권남용죄를 포함한 민형사상 소송까지는 검토한다라고 밝혔는데 지난해 좀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났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네. 다시 좀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하는 게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앙행정심판위에서 지난번에 이 부동의 환경청의 부동의 통보가 위법 부당한이 취소하라고 했어요. 보통 네. 이렇게 어떠한 신청에 대해서 취소하라고 결정이 나면 부동의가 취소하라고 했으면 동의를 하던가 조건부 동의를 하는데 뭐 보완을 해서 간단한 조건부 동의를 합니다. 근데 환경부에서 좀 약간 다소 무리한 보완을 요구한 동의 통보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행정심판법 49조 제2항에 보면 네. 이 재결에 기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속력이기 때문에 인용 처분을 받은 환경청은 이 재결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환경청이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취지에 따라서 시행하지 않으면 그 행정심판법 제50조에 위원회에 직접 처분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양군이나 강원도가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는 거예요. 환경청은 동의해라. 부동의를 취소해라가 아니라 이거를 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해라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고요. 또 위원회의 간접 강제가 또 50조의 2에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정청이 그걸 따르지 않아서 다른 행정청이 피해를 보고 있을 때 그 경제적 피해를 환경청에 강원도와 양양군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것처럼 간접 강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행정심판법상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데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 되고 다만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네. 공무원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되는데 어떠한 이것이 동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때문에 고의성을 갖고 부동의를 했다. 여기에 대한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고의성 입증이 사실 직권남용죄에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양양에서 좀 하려고 하는 이 소송이 좀 네. 어려울 수도 있는 예, 행정심판법상 네. 절차는 맞는데 공무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